나와요. 완전식을 해도 2등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와보면 알지. 3부 그렇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아, 근데 너무 짜증나요. 저희 반에 1등급, 올 1등급 맞은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 네, 전부. 오른쪽도 완전 제곱이지? 네. 만약에 여기가 A제곱이고 이쪽이 B제곱이라고 치면 네. 이게 A랑 B가 같은 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쪽 넘겨봐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지? 완전 제곱으로 봤을 때, 그지? 네. 그럼 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0이 될 수 있는 값은 A가 B일 수도 있지만 A가 마이너스 B일 수도 있어. 오케이? 이거는 제곱뿐만 아니라 절대값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PX 값이 총 4개가 나와야 돼. 질문 있나? 47번. 또. 얘는 C단계 부지런히 풀어야 된다. C단계. C단계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운전고는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을 굉장히 더럽게 내. 니네 학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 연습 C단계, 심화 단계 문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계산력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하셔도 돼요. 없어? 지민이는 없니? 자, 2차 함수 가자.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이거 아래로 볼록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x축이지? 이거 x축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그래프 이름으로는 y는요.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니? 2차 방정식이 되지? 뭐 x축과에 만나는 두 점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해도 되고.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는 이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결국 이 문제에서 얘를 했더니 x축과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두 근이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1하고 4란 얘기지, 그지? 겁나 쉽지? 자, 추계방정식도 니네 추계방정식 이거는 지금 연습하고 가자. 계산 쉽게 하자.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추계방정식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네. 당연히 그렇게. 반의 작업 당연히 빼기 그렇게 1. 해야죠. y는 2에 x-1의 완전제곱 얘는 곱해서 튀어나가니까 마이너스 2 붙어서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네. 하기만 해야 아니 근데 다른 곳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근데 저도 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짜나. 이제 이렇게 하지 마. 우리가 원래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추계방정식과 꼭지점 y좌표잖아. 네. 근데 이거 하면 내 다시 말하자면 니네 학교는 시험 시간이 엄청 부족해. 계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면 일단 시간 다 날아가는 거야. 때로는 문제에서 추계방정식만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추계방정식은 잘 봐. 항상 이렇게 두 근이 있어.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있어. 두 근에 얼마니? 가운데. 절반이란 말이야. 두 근의 절반. 어?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 근은 쉽게 구하지. 두 근의 합은 쉽게 구하지. 여기 위치가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라고. 그지? 맞아, 추계방정식이.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던 친구들은 다 이거 두 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서열이 두 근의 합은 뭐야? 합이요? 두 근의 합 2지? 그거의 절반이 추계방정식이야. 이제부터 그렇게 외워. 두 근의 합. 근각에서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의 절반. 이거 쉬운데.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쪽으로. 원래는 이제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하고 고2, 고3 애들은 그냥 바로 그냥 툭 튀어나와. 그냥 기계적으로. 추계방정식이. 근데 저는 완전 제곱식
방정식으로 바꿔서 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요. 시간 날리는 거지 뭐. 운전거에서 한 15분 풀 때 이제 OMR 적어주세요 딱 그러는 거지 이제. 근데 앞으로 추계방정식은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두 군의 합의 절반이 항상 추계방정식이야. 네. 다시 너 감기 걸렸어? y는 4x제곱 분수를 해줘야지. 와 2분의 3 x제곱 너무했다.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런 거 바꾸려면 귀찮단 말이야. 2분의 3으로 묶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분수 나올 때가 이럴 때가 편해. 여기 두 배로 나눈 거에 부호반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거든. 근데 두 군의 합을 구해봐. 그럼 두 군의 합은 뭐야? 예분의 예 마이너스 예분의 예. 마이너스 3분의 10의 절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추계방정식 물어보면 니네 바로 대답해야 돼. 추계방정식은 진짜로. 네. 오케이? 다시 두 군의 합의 절반이 추계방정식이다. 그럼 y값은 어떻게 구하니? 이건 여기서 연습 시키고 가야지. y값의 합이요? y 그러니까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 얘가 추계방정식. 꼭지점의 y좌표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추계방정식이 몇이야? 1.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나온 게 y좌표. x에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빨리 가야 된다고. 왜냐면 내가 일반고 애들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일반고 애들도 내가 이렇게는 연습시키지만 그래도 걔네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 근데 운전고는 진짜 시간 부족해. 시험시간이. 그러니까 좀 빨리 갈 것들은 좀 빨리 가.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해됐지? 오케이? 자, 590번 풀어보십시오. 590번. 자, 갑시다. 야, 두 군의 합이 몇이래? 1이래. 그러면 이 두 군의 합만 봐도 니네 이거 추계방정식 2분의 1인 거 알아야 돼. 그쵸? 근데 두 군의 합이 1인데 이게 요 길이의 몇 배래 얘가? 두 배래지? 그럼 여기는 음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2알파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 길이의 두 배라며. 그럼 얘랑 더한 게 1이라며. 알파는 몇이란 얘기야? 알파는? 얘네들이 더한 게 1이라고. 알파는 1이죠. 얘랑 더하면 알파고 그게 1이 되잖아. 그럼 여기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1,2란 얘기고. 그럼 fx의 두 군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얘기지 지금. 맞아? 그때 f 4x 마이너스 k의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래. 얘의 두 군의 합이. 이 자리 원래 누구 자리야? 이런 문제 유형은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랬지. 얘 자리 원래 누구 자리니? 얘네들 자리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값이 여기서 진짜 근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앞에 2차 방정식 때서 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 넘어가서 x는 k-1을 4로 나눈 게 여기서의 x값. 얘가 2이기도 하죠. 마이너스 k가 2라면 x는 4분의 k 플러스 2라고. 됐어요? 요 자리는 원래 누구 자리여야 돼? 원래 근의 자리란 말이야. 그치? 그때 마이너스 1로 만드는 x값이 여기서의 근이라고. 그럼 얘랑 더한 게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래. 얘하고 얘랑 더했어. 그러면 4분의 2k 플러스 1이 되죠. 얘랑 더하면 걔가 마이너스 1이래. 두 군의 합 마이너스 1. 됐니? 그럼 k 값은 몇이니? 넘어가면
이 K가 마이너스 5니까 K는 이렇게 되어오겠죠. 됐어요? 이런 문제 유형 진짜 잘 나와. 자, 591번 갑시다. 쭈쭈쭈쭈. 자, 갑시다. 야, 아래로 블럭은 무슨 값만 구할 수 있어? 최소값. 언제? 꼭지점 좌표에서 최소값. 최대 최소값은 항상 y의 값이야. 그치? 그때의 x값은 추계방정식인 거고. 자, 위로 블럭일 때는 최대만 가질 수 있어. 그치? 추계값이 뭐일 때? 최대값. 항상 최대값, 최소값은 y의 값이다.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뭐 하란 얘기야? 연정. 왜? 뭐 하란 얘기야? 연립 뭔 연립? 아닌가? 잠시만요. X축과 서로 다른 X 0 Y 0. 판별식 치란 얘기잖아. 그렇네. 그래. X축과 만난다라는 건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두 근이란 얘기고 두 근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서로 다른이다. 그냥 두 점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다. 판별식 칠게요. 바로 계산합시다.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 0보다 크다.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저건 그냥 1차 부등식이니까 595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너무 쉽죠 이거는. 이거 너 없어지고. m이 1보다 작다. 네. 595번이요? 네. 뭐랑 관계없이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정식이 또 나올걸? 뭐랑 관계없이. 항상 나오는데 항상 틀려요. 항상 나오는데 항상 틀리면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어. 일단 판별식 D는 0 딱 때리고 K에 관한 항등식. 쌤, 저 판단은 0이죠. 네. 맞았네. 27 오늘부로 종지부 찍어. 다 오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확합니다. 역시 니네 잘 푸는군요. 역시 운전과 애들은 확실히 좋군. 쌤, 저 동패 가고 싶어요. 동패 가. 맞아요? 지금 가. 똥패야, 똥패. 근데 지금 못 가니까 그 내년에 1학년으로 들어가면 될걸? 아, 진짜요? 재수하면 돼. 그냥 자, 자퇴하고 내년에 들어가. 이번엔 얘하고 얘가 이게 무슨 얘기야? 얘하고 얘가 만난다. 항상 교점은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그래요. 그래서 2차 함수하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나는 여기에 x좌표가 알파 베타. 그럼 얘하고 연립했을 때 만나는 x좌표. 제가 아까 전에 이거랑 헷갈린 거예요. 그럼 y좌표는 x좌표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도 다 나오겠죠 뭐. 근데 x좌표 물어봤으니까 결국 얘랑 뭐 한다고? 연립한다. 3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가 되고 넘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인데 이렇게 연립해놓고 한쪽으로 넘기고 나면 이게 뭐가 된 거야 이제? 이렇게 x축과 2차 함수와 만나는 이 두 점이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아까 이렇게 생긴 애를 연립해서 한쪽으로 넘기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여기에 두 군이 뭐란 얘기야 이제 여기에 두 군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거야. 그럼 뭐 하란 얘기야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뜻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근각에서의 관계 두 군의 합은 1은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A 플러스 3 A는 마이너스 1 두 군의 곱셈 마이너스 6은 2분의 1 마이너스 B 얘는 13 됐죠? 됐어요?
가보자. 집으로. 자, 601번 가자. 601번. 아 너무 어려워. 야, 니네 씨 2차 함수 진짜 많이 하지 않았냐? 근데 2차 함수 진짜 중요하긴 한데. 요런 게 딱 시험 이제 니네 학교 스타일 딱 중간에 나올 만한 문제. 한 번은 이해해줘. 한 번은. 어려워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앞에 보세요. 민호는. 네, 잘 봐. 여기 뭐 숫자는 아무것도 없어, 그지? 네. 무슨 관계들만 나와 있어, 그지? 자, 일단 fx가 최고차가 1인 2차 함수야. 그럼 fx부터 써볼게요. fx는 두 근이 뭐하고 뭐야? 알파 베타지? 그치?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식은 x-알파, x-베타일 거 아니야, 그죠? 최고차가 1이니까 앞에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됐지? 두 번째 또 뭐를 알려줬냐면 이 gx라는 친구하고 얘 만나는 교점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감마라는 걸 알려줬어, 그죠? 이 두 교점의 x좌표는 얘하고 뭐 했을 때야? 연립했을 때지? 연립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fx는 gx고 얘를 넘어가면
fx 빼기 gx는 0의 두 근이 뭐란 얘기야 지금 여기서. 여기서 두 근이 뭐란 얘기야? 이거 연립했을 때의 두 근이. 소율아 뭐야? 지금 이해가 안 돼? 다시 연립했을 때 만나는 이 교점의 x 좌표들이 바로 두 근이라고. 얘네들이. 그럼 뭐 fx하고 gx하고 연립했다는 얘기는 이게 연립했다는 얘기잖아. 이쪽으로 넘겼을 때 는빵으로 만들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 알파하고 감마란 뜻이야. 여기에 x 좌표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 식에서 fx에서 gx를 뺐을 때의 두 근이 얘는 어차피 1차 함수니까 얘는 어차피 1차 함수잖아.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못 바꾸겠지. 그지? 근데 두 근이 뭐라고? 알파하고 감마야. 그럼 얘는 식 어떻게 쓰면 돼? x-알파 x-감마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우리가 fx가 뭔지를 알지? 그래서 난 지금부터 이제 gx를 구할 거야. fx가 얘였잖아. 그죠? fx 대신 얘를 쓸게. 그러면 x-알파 x-베타고요. 이 식을 이쪽으로 넘기고 gx를 이쪽으로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x-알파 x-감마가 바로 gx가 된다고. 내가 fx 대신에 얘 썼고 자리만 바꾼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러고 나니까 x-알파가 공통이네. 그럼 gx라는 친구는 x-알파로 묶었더니 여기서는 x-베타 뒤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로 들어오겠지. 그죠? 됐니? 요거 묶어서 들어오고 마이너스 들어오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뒤에 식을 보면 x하고 베타까지 x하고 여기 x가 사라지지. 맞니? 근데 문제 보기에서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라고 알려줬어? 2라고 알려줬죠 얘가. 감마 마이너스 베타 요 값이 2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2라고 알려줬으니 gx는 2의 x 마이너스 알파였다 이 얘기겠죠. 그죠? 이제 뭐만 알아내면 돼? 이제 우리 알파만 알아내면 된다. 근데 또 gx에 대한 힌트가 또 하나가 생겼어. 여기 g0은 마이너스 2래. 자, 마이너스 2는 x에다가 0 집어넣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알파는 1이라는 걸 알았어. 그죠? 알파가 1이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베타는 4가 되겠지? 베타는 4. 베타는 4. 자, 베타가 4인 걸 알았어. 얘가 4인 걸 알았어. 그럼 감마는 6이 되겠네. 그죠? 감마는 6이 되겠네. 자, 이제 fx를 제대로 쓰면 fx는 저기다 쓸게요. 여기 알파랑 베타를 알았으니까 알파는 1이었고 베타는 4였고 이제 뭘 구하래? 얘네 3개 함수값 구하래. 여기 3개 다 더하면 몇이야? 11이지? 그치? 요거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하면 11이잖아. 결국 f11의 값을 물어보네. 11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11 집어넣으면 7이니까 정답은 70이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 소율아 어디서 놓쳤어? 은혜 이해됐어? 지민이는? 자, 니네 다시 풀어봐. 이 문제는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런 식의 유형 문제들은 생각보다 많아. 어떻게 놓고 풀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된 부분 소율이 물어봐 나한테. 요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네. fx가 뭐였어? fx가 누구였지? fx가 얘잖아. 얘 대신에 얘를 쓴다고.
지금 누구 대신에 fx 대신 얘 쓴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x야. 지금 gx. 그럼 마이너스 gx로 우변을 이항하면 플러스 gx가 되죠. 얘 이쪽으로 넘기면 이항했다고 이항. 그리고 얘도 이항할게. 얘는 좌변을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항만 한 거야. 이해됐어? 조금 전까지 한 게 뭐였냐면 두 점에서 만날 때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야. 이제 두 개 남은 거잖아. 판별식의 관계는 총 3개잖아. 이거일 때, 이거일 때. 그죠? 이제 접한대. 접한다라는 건 저 2차 함수하고 얘 1차 함수하고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고. 됐어요? 요 접할 때. 접하도록 하는 저 K값 구하라는 거지. 그럼 뭐야? 쟤네들이 연립했을 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2라고 연립했을 때 근이 한 개란 뜻이지. 넘겨서 x제곱 k-1x 플러스 1은 0이야. 이거 판별식 써도 되지만 결국 얘가 무슨 제곱 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도 완전 제곱. x제곱 마이너스 얘도 완전 제곱. 그치? 이게 이제 판별식 써도 되지만 완전 제곱식인 걸 알면 자 얘가 2면 k는 3이다. k값 3. 얘가 마이너스 2라면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죠? 판별식 써도 되고 근데 뭐 계산식이 쉬운 것들은 자 606번 갑시다. 봅시다. fx가 x축하고 뭐한대? 그러면 얘 판별식은 0이겠네. 그죠? 그럼 얘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 얘는 0인 거잖아. 이 맞는 거잖아. 이거 판별식이니까. 그치? 그럼 자 a제곱하고 뭐하고 같은 거야 그럼? 그럼 여기다가 4b 집어넣어 볼게. 두 번째 거에 a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4b를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b-d죠? 그치? 이거는 이 그래프상도 확인이 된다. 얘가 어디니? 이 직선의 y절편 d죠? 여긴 어디니? 얘의 y절편인 b죠? 그럼 b에서 d를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 요거로도 확인되고 또 하나 자 얘네들이 연립해 볼게요. 연립하면 x제곱 넘어가면 a-cx 플러스 b-d는 0이지. 그치? 여기서도 확인이 돼. b-d가 보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랑 관련되네요? 두근의 곱하고 연관다네요. 그죠? 두근의 곱이 하나는 음수 쪽에 있고 하나는 양수 쪽에 있잖아. 음수랑 양수랑 곱하면 두근의 곱은 음수니 양수니? 음수죠? 얘가 두근의 곱이야. b-d는 그래도 음수여야 돼. 그래프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두근의 곱으로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니은은 탈락. 얘는 크다고 했으니까 탈락. 세 번째. 자, 저 모양 나오는 거 얘 판별식 썼다는 얘기거든? 판별식이 0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야. 판별식 칠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4d. 얘가 판별식인데 다시 한번 a제곱은 뭐랑 같다고? 그럼 여기 a제곱하고 얘하고 같은 거네? 얘네들은 몇이야?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없어져. 얘 몇 점에서 만나니 지금 얘네들? 이거 연립한 거 몇 점에서 만나? 그러면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지 얘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정리해봐.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가 0보다 크냐라고 묻는 건데 모양이 똑같잖아 지금. 이 문제는 뭘 계속 이용하냐 지금. 얘를 계속 이용하지 1번을. 얘 갖고 계속 하라는 얘기야 지금. 자 601번 갑시다. 607번.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라는 그래프하고 뭐 한다고? 접하는데 그 접하는 게 얘인데 얘가 얘랑 평행한데 평행하면 뭐가 같다? 평행하면 뭐가 같다? 서열아 뭐가 같아? 제 기울기 몇이야? 그럼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야. 그럼 얘하고 연립할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a 값은 구했고요. 근데 얘하고 얘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연립 그 판별식은 0이라는 얘기죠.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 자 이거 판별식 쳐도 되지만 이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거 반의 제곱 몇이 되면 돼? 세라 잠깨라 4가 되면 되죠. 얘가 4가 되면 되니까 b값 쉽게 구하죠. 됐어요? b값은 마 7 a는 마 2. 자 611번 또 나왔다. A값과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7번이요? 611번. 아 이거 오늘 다 끝내고 C단계까지 쭉 C단계를 내가 쭉 풀어줘 버릴까? 그럼 뭔 의미가 있냐. A로 이렇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모르니까 y는 뭐라고 넣어야 돼? 뭐 아무거나 나 mx 플러스 n이라고 놓든 px 플러스 q라고 a 썼으니까 그럼 얘하고 연립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mx 플러스 n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mx니까 x제곱 마이너스를 묶으면 2a 플러스 m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응? 응. 그럼 얘 판별식이 뭐라는 얘기야? 접한다고 했으니까 b제곱 4a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a는 0인데 여기 4a제곱하고 얘가 사라지지. 근데 얘가 뭐랑 관계없이 a에 관한 항등식 a랑 붙어있는 애는 얘 하나 a 안 붙어있는 애 얘 빵 얘 빵 항등식 푸는 방식은 항상 이렇잖아 그죠? 그럼 얘가 빵이 되려면 m이 몇이 돼야 돼? 그럼 m은 0.
그럼 m이 0이니까 사라졌어. 그럼 얘가 0 되려면 n은, 그럼 여기다가 m에다 0 집어넣고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생기는 거죠. 됐어요? 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서일이 잠 깰 때까지 수업해야겠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렇지? 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자, 유형 6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봐. 자,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연장, 축이 방정식 2 이 아니에요? 두근의 합은 몇이야? 그래서 보통 선생님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냐면 두 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모르겠으면 두근의 합이 뭐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예분의 a잖아. 응. 맞아, 이해. 아 진짜. 왜요? 자, 그러면은 최소값을 2 집어넣었을 때 4, 그래 4, 2, 그럼 k 마이너스 2, 얘가 최소값이야. 자, 세열해 이거 축의 방정식 1. 마이너스 아니에요? 가라 이제. 그것도 모르냐 그러잖아. 이거 봐, 이거 얼마나 편해. 니네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이거 안 해도. 자,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k니까 2 마이너스 3k. 얘하고 얘가 어떻다? 똑같대. 그럼 얘 넘기고 얘 넘어갈게요. 그러면 4k는 4니까 k는 1이겠네요. 됐죠? 솔직히 빠르지? 이게 더 낫지? 아니요. 호호, 615번. 최대값이잖아, 최대값. 그치? fx는 최대값이면 꼭지점이 y좌표거든.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게 우리가 놓는 표준형이었잖아. 그때 이 q 값이 4란 얘기지, 얘가. 그러면 요거 집어넣으면 식 하나 쓰겠지? 요거 집어넣어서 요거로 식 하나 나올 거고, 요거 했을 때 두 실근의 합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0은 해가지고 전개했을 때 두 군의 합이 6이라는 거니까 식 또 하나 나올 거야.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와.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답 나올 거예요. 그럼 해봐. 자, 첫 번째 식. x에 1 집어넣으면 몇 나온대? y값 2 나온대. x에다 1 집어넣을게. a에 1-p의 제곱 플러스 4는 2 나온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나 지금 x에 1 넣었을 때 요거 그냥 식 하나 썼다 이거. 이거 요 식. 두 번째는 이 fx에다가 뭘 더했대? 10을 더한 얘네들의 두 근의 합이 6이라는 거죠? 여기다 10을 더했잖아, fx에다가. 그죠? 그럼 얘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이거 전개할게요. a x제곱 마이너스 2p에다가 a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ap 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14는 0이 되겠지.
여기서의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a분의 2ap가 되겠지. 얘가 6이라고. aa 약분하면 p값은 얘가 3이야. 자, p값 3인 거 구했다.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자, 얘가 3인 거 나왔어. 여기 얘가 3인 게 나왔어. 계산하면 A값 나오겠죠? 은희야, 너 이 X가 사라지면 안 돼, 이거 사라지면 안 된다고. 그래야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지. 2차 방정식인데. 주인공이 사라지면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답이 안 나왔다고? 네. 그렇게 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6 플러스 3X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네. 답이 없어요. 아니 두분의 곱수는 A분의 C 아니야? 1 아니야? 뭐야? 아니 두분의 곱 물어본 거 아니냐고 이거. 뭘 물어본 거예요? 이 얘분의 얘 그럼 1이잖아. 헐, 뭐야? 야, 이거 근데 어떻게 다 물렸지? 그러니까 큰일 났네. 아, 마라탕 먹고 싶다. 시험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지, 그치? 어? 맞지? 자, 서율아, 이거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축의 방정식은? 1. x는 1이야. 자,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지. 자, 1이 여기 있으면 0은 몇 칸 떨어져 있어? 한 칸이니까 여기 한 칸이라고 여기가 x는 0이라고 잡으면 3은 몇 칸 떨어져 있어? 그럼 얘보다 더 멀리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요 그림만 그리면 돼. 이 빨간색 그림만. 그럼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1일 때가 최소값이고 3일 때가 최대값이야. 됐죠? 앞으로 이 그림은 지금 내가 지금 그린 이 그림은 진짜 10,000번도 넘게 나와.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이거는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이제부터. 자, 최소값부터 구합시다.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야. 1 집어넣으면 3 빼기 6 플러스 k니까 최소값은 k-3이고요. 최대값은 3 넣었을 때잖아. 그렇지? 3 넣었을 때 3 집어넣으면 9, 3, 27 빼기 18 플러스 k인데 그 최대값이 4라고 알려줬네. 됐어요? 그럼 얘는 9니까 넘어가면 k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축의 방정식 그린 다음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떨어진 칸수만 계산하시면 돼. 더 멀리 떨어진 게 더 멀리서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 됐죠? 자, 두 개 풀겠습니다. 20번, 21번. 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 그치. 이게 다 해봐야 돼. 지금 A의 부호 아니, 니네? 이거 위로 볼록일 때하고 아래로 볼록일 때하고 두 개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네. 어? 둘 다 했어? 갑시다. 자, 얘는 위로 볼록. 축의 방정식.
x는 몇이야? k일 때. 자, 근데 3보다 큰 범위만 그리래. 3보다 큰 범위. 그럼 얘는 k가 3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지. 그래서 3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3보다 k가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언제니? k일 때죠? 자, k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 얘가 15랍니다. 그럼 k제곱이 15인데 그럼 k는 3보다 큰 값이니까 루트 15가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만족하니까 일단 얘는 후보에 올려. 3보다 큰 값이니까. 그런데 걔 말고도 k 값이 여기가 x는 이제 k인데 3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만 그리라는 거지, 그지? 이때는 언제야? 3보다 k가 작을 때. 그때는 얘가 최대값이야. 여기만 그리라고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야 돼. k가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때는 3이 최대값이야. 그래서 저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k가 최대값 15가 되는 거야. 그럼 6k는 넘어가면 24니까 k는 4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무슨 구간에서 구하는 거야? 지금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때 k값은 4잖아. 그럼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겠죠? 3보다 작아야 되는데 k값이 3보다 큰 값이 나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얘밖에 될 수가 없다. 항상 이 축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분류해서 푸셔야 돼. 자, 그 다음 문제는 622번. 특히나 수원이나 수트 들어가면 치환하는 함수값들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앞에 보세요. 자, 얘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네. 자, 얘를 치환할 거야. 뭐로? t로 치환할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주의사항. 치환을 하면 이런 범위가 없더라도 무조건 새로운 범위는 탄생해. 만약에 이런 범위가 없다고 칠게요. 그럼 t값은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x가 1일 때잖아. 그죠? 추계 방정식이.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2야. 그럼 t값은 무조건 2보다 어느 쪽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은 쪽에서 나오지. 그래서 앞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t값의 범위는 어떻게든 새로 생성이 돼.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나와. 아무런 조건이 없더라도. 이해됐니? 네. 근데 거기다가 얘는 특히나 조건이 있어. 그래서 t값의 범위를 새로 산정하셔야 돼요. 자, 얘 추계 방정식이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그럼 2는 바로 옆에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1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1보다. 그치? 그러면 t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나오는 거야? t값은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만 나오는 거지? 요 구간만 그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t값의 범위는 새로 산정이 됩니다. 자, 1일 때가 가장 작을 값이야. 1 집어넣으면 2였죠?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가 2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6보다 이때의 y값은 6이니까 6보다 t값은 여기서만 나온다. 2하고 6 사이에서만.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 새로운 t값의 범위를 꼭 찾아주셔야 돼.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문제야. 자, 얘 t로 치환했으니까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또 얘를 이차 함수로 보는 거야. 어차피 최대 최소값은 누구의 값이라 그랬어 아까? 최대 최소값 누구의 값? y의 값이니까 y 값은 변하는 게 없어. 이 뒤에 식만 바꾼 거지, 그지? 근데 얘 새로운 범위, t값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추계 방정식 t는 이제 t는 몇이야?
t는 추계방정식 1이야. 바로바로 나와야 돼. 추계방정식은. 자, 2는 몇 칸 떨어져 있어? 이쪽에 있잖아. 이쪽이 2고 6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2일 때가 최소, 6일 때가 최대.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빼기 4 마이너스 4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최대값은 6일 때니까, 최대값은 6 넣었을 때니까 6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얘하고 더하면 정답은 16이 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는 솔직하게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이 치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만 고2가 아니더라도 고2 올라가면 이걸 그냥 밥 먹듯이 써야 돼. 로그나 지수나 뭐 이런 거 쓸 때 밥 먹듯이 써야 되는 치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완벽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 그랬지. 근데 때로는 이런 범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범위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범위가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범위가 없어도 얘는 최소값보다는 위에서 나와야 되잖아. 범위가 생겨요. 범위가 없더라도. 그래서 꼭 신경 써주시길. 자, 몇 번을 해볼까? 기본 문제 2개 풀자. 25, 26 2개 정도 풀고 가자. 원래 그때의 x값도 구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반복돼? 그래서 그러면 t를 x제곱 플러스 2x를 t로 놓는 거죠. 얘는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그죠? 추계방정식. 근데 0부터 1 사이래요.
0은 여기지. 1은 여기지. 네. 그럼 여기만 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네. 그럼 t값의 범위는 새로 산정이 됩니다. 0일 때는 0이네.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3이네. 아, t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만 움직이래. 됐죠? 그리고 나서 저기다 이제 다시 집어넣으면 y는 t 플러스 1, t 플러스 3 플러스 4t가 되고 전개하면 t제곱 4t에 4t니까 플러스 8t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때는 이제 x가 아니라 t다. t는 마이너스 4일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면 돼? 이거 철저히 지켜주셔야 돼. 여기만 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니까 0부터 3까지만 보면 돼. 자, 0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3이 되겠죠? 여기 0 집어넣으면 빵빵이니까. 그지? 자, 3 들어갈게요. 3 들어가면 9, 24 플러스 3. 최대값은 12에 36인가? 네. 빼주면 33. 26번 할게요. 요거 이해됐죠? 네. 26번 풀었니? 자,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야, 봐봐. 여기 fx라고 써놓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 그지? 괜히 fx 쓰니까. 저거 그냥 t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t. 그럼 밑에 식은 뭐야?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덜 어려워 보여. fx 봐 이렇게 써버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건 fx라는 걸로 치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fx를 나는 이제 t로 잡는 거죠, 그냥.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봐봐. 이 절대값 한 번에 풀 수 있어, 없어? 한꺼번에 못 풀어요. 자, 1번. 0보다 x가 작을 때. 그럼 얘는 이 t라는 식은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 구간만 보라는 거야. 자, 얘는 추계방정식 어디니? 추계방정식. x는 2분의 1이죠. 근데 어디만 보라고? 0보다 작은 부분. 여기가 0이니까 이쪽 부분만 보라고. 그럼 최소값은 몇이야? 최소값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t값은 마이너스 1보다 어디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치환했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t값이 크거나 같은 쪽에서 나와야 돼. 됐어요?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 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는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추계방정식. 근데 어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럼 여기 값보다는 위쪽에서 t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또 0 집어넣어. 빵빵. 이때도 마이너스 1이네? 아,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t값의 범위네? 그럼 이렇게 해도 이거고, 이렇게 해도 이거니까. 아, 이렇게 치환했을 때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t값의 범위인 거야. 절대값이 됐든 뭐가 됐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은희 이해 안 됐어? 어디? 이거? 자, 다시. 자, 이거 했으니까 이거는 니네가 구해봐. 자, 이 절대값은 한 번에 못 풀어, 그지?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를 보는 거야.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붙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지? 근데 얘 추계방정식이 2분의 1이야. 근데 x값은 0이 여기지? 0보다 작은 부분만 보라는 얘기야. 0보다 작은 부분.
0보다 작은 부분. 그럼 그래프는 이쪽만 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함수값이 t값인데 제일 0 넣었을 때가 제일 작겠지, 그지? 그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t값은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서 나와야 돼? 위에서 나와야 되겠지? 이 t값이 y값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y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x축인 거고 여기가 이제 t축인 거예요. t축. 이게 t축. 그러니까 y 역할을 지금 t가 한다고 보면 돼. 그럼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서? 위에서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범위가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여기는 x축, 이쪽은 t축, x축, t축 이렇게 보면 돼. y의 역할. 그럼 얘는 축의 방정식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보면 돼. 그럼 쟤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보래.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니까 0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쪽만 보라는 거니까 y값은 여기만 보겠지. 그때 이 t값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만 나와. 그래도 t값은 얘보다 위쪽에서만 나와. 그럼 이래도 이거고 이래도 이거니까 얘를 내가 얘로 치환했어. 얘를 얘로 치환했을 때 얘의 범위 여기서 내가 fx 대신 t를 쓴 거야. 얘보단 얘가 보기 편하니까 t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긴 거냐면 치환을 하는 순간 이제는 얘가 x의 역할, 이제는 얘가 t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y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이쪽이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 오케이? 그러니까 문자를 x 대신 t로 바꿨을 뿐이야. 그 대신 범위가 바뀌었지, 그지?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이때는 이게 t 값이 x축 역할을 하는 거야. t가 몇일 때니? 마이너스 2일 때.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만 그리래.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은 좀 더 클 거 아니야. 그죠? 이거보다 이 부분만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언제가 최소값이야?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사 플러스 5.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풀겠습니다. 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x도 나오고 y도 나왔는데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얘는 뭐냐면 이거 약간 부정방정식 느낌이에요. 부정방정식 느낌. 얘 최소값은? 3. 왜? 얘가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얘가 제일 작아지려면 얘가 뭐일 때야? 얘는 0보다 항상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일 때가 제일 작아? 0일 때. 그리고 얘도 0일 때. 그럼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겠지, 그치? 이걸 노리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란 얘기야. 그러면 2 x제곱 마이너스 2x 표준형처럼 만들란 얘기예요. 얘는.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 자, 나 이거 완전 제곱 만들고 싶어. 여기 뭐 필요하니? 플러스 1.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빼기 1 필요하죠. 얘는 플러스 9.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9가 필요하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 2에 x-1의 완전 제곱. 얘는 곱해서 튀어나가. 이거 우리 약간 표준형 느낌이야. 그냥 16 마이너스 2 됐죠? 자, 여기까지 완전 제곱. 얘는 플러스 y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뒤에 마이너스 9는 그대로 쓸게요. 됐니?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냐? 5죠. 5 계산하면 플러스 5.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아까 그 모양 됐잖아, 그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몇일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가장 작아진다고, 그지? 그럼 x는 몇이니? 0 되려면 1이고 y는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봐요. 얘네들도 물어보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럼 반대로 28번 풀어봐. 28번 28번 다 푼 사람은 630번. 28번 다 풀었어? 네. 봐줄게. 내가 봐줄게. 봐. 맞았다. 비슷한 개념이야. 몇 번 풀어요? 그 뒤에 30번인가? 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의 최소값을 물어보래. 근데 내가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y는 했을 때 얘 값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그냥 는 하고 뭐 k를 쓰든 t를 쓰든 니네 맘대로 하나 문자를 놔. 그럼 얘가 최소가 될 때를 찾으라는 거야, 지금. 이해돼? 이게 y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식이 두 개야. 근데 얘가 y는 x 플러스 4잖아. 그럼 y 대신 x 플러스 4를 넣어버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x 넣을걸. 한 번만 넣으면 될걸. 띠로리. 그냥 했으니까 하자. 하나만 바꿀걸. 이거 y 는으로 해서 여기다 x 하나만 넣는 게 더 편하다. 근데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지? 이거 전개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k와 x의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냥 x제곱 x제곱 2x제곱. 자, 8x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상수항 사라지네. 그럼 얘는 아래로 불러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됐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 뭘 물어보면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 635번. 줄일 때는 635번이지. 예전부터 그랬어. 안 되겠다. 창문을 내야 돼. 아이고,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그래도 이게 나아. 쉬는 날 니네는 공부만 해야 되는데 날씨까지 좋아봐. 마음이 다. 내가 식만 세울 테니까 니네가 해. 그것만 세우면 되니까. P라는 점이 얘하고 얘를 이은 선분 위에 있대. 그 얘기는 1,1 4, 마이너스 5 이 직선의 방정식에 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 갖고 직선의 방정식 세울게요. 기울기는 x값 여기서 이거 빼면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해주고 1,1 집어넣어.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b값은 3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도 기울기 나오면 바로 식 세우는 거 알려줄 거예요. 그 2학기 때 배우는 거니까.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얘기야. 얘 최대값 이거 뭐 K로 하든 Y 대신에 얘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아까랑 똑같이. 이런 관계식 하나만 찾으시면 되는 거야. 됐니?
자, 이제 마지막 37번. 아, 빨리 C단계를 조금이라도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어허. 자, 얘는 쉬우니까 그냥 바로바로 봅시다. 자, 얘가 꼭지점이 0,3에 있다. 0,3. Y축이 대칭이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여기 좌표를 모르니까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A. 왜? 대칭이니까. 그지? 그럼 A 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Y의 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됐니? 그럼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된대. 자, 이 길이는 몇이야? 2A죠? 이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길이겠죠? 둘레니까 이게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다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 얘가 둘레의 길이야. 됐니? 둘레의 길이가 최대값 추계방정식 몇? 1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됐죠? 642번 딱 보면 1초 안에 푸셔야 됩니다. 642 끝. 봐. 642번? 네. 아니 저만 10 곱하기 5. 아, 30.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이 모양만 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삼각형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돼 있어도 요 길이의 절반, 요 길이의 절반. 삼각김밥 같아요. 네. 맛있겠다. 이거 뭐 있어야 되지 여기? 뭐라고 써야지? 불고기. 불을 표현한 중이야. 엥? 불고기. 상함. 당했어요? 자, C단계 갑시다. 와, 너무 많은데. 몇 분 남았냐? 40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저희 딱 5분만 시간을. 아, 연정이가 그런 거 싫어해. 전 그런 네. 적 없습니다. 장난 아니야. 야, 내가 지금 쉬잖아? 그럼 지민이 또 카톡으로 또 남친한테 뭐해? 눈 왔다가 지금 해가 떴어. 이지민. hx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야. 그러면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fx도 얘랑 접해. 이런 식으로 접해. 뭐. 그리고 gx도 접해. 이런 식으로 접해. 이렇게. 여기 이해되죠? 그때 이 만나는 점의 좌표, 여기 fx랑 만나는 게 알파인데 여기가 gx랑 만나는 게 베타인데 이게 몇 대 몇이래? 1대 1에. 그럼 여기를 알파로 두면 여기 만나는 건 2알파로 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fx는 근데 얘 단독으로 이게 아니라 얘랑 hx랑 연립했을 때의 근이 얘란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때 fx는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x-알파의 제곱으로 쓰시면 되고 이거 연립했을 때 근이 이거라는 거다. 그 다음에 gx하고 hx도 연립했을 때 근이 최고차가 4니까 4에 x-2알파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어딜 구하라는 거야 지금?
fx와 gx가 만나는 점. 여기 점. 근데 얘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 얘가 더 가다 보면 이쪽에서 하나 더 만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근이 알파랑 2알파 사이에 있는 알파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근은 두 개 나올 거야. 근데 fx하고 gx하고의 교점은 어떻게 찾아? fx 빼기 gx는 0 이렇게 해서 찾는 거잖아. 또는 gx에서 fx를 빼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는 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뭐에서 못 빼면 돼? 여기서 이거 빼자. 위에서. 밑에서 위에 거. 이 식 자체를 빼버리면 hx가 사라지잖아. 그죠? 그러면 gx-fx는 그게 얘랑 같은 거죠. 어차피 마이너스 곱하면 이 모양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얘는 여기다 써서 바로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2알파x 플러스 알파제곱.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6알파x. 그 다음에 4 플러스 16알파제곱. 근데 여기서 위에 거 빼는 거잖아. 그죠? 그럼 3x제곱.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4알파x 플러스 15 알파제곱. 맞죠? 됐니? 그럼 왜 인수분해? 1, 3 뭐 있냐? 3, 5 됐네. 됐어요? 여기는 이제 알파 이렇게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 값은 뭐라니? x는 3알파 또는 3분의 5알파야. 두 개 나온다 그랬지? 근데 우리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 거 찾아야 돼? 알파하고 2알파 사이에 있는 거. 그럼 둘 중에 누구겠어? 3분의 5알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맨 끝에 질문이 뭐야? 얘가 바로 t값이야. 그때 만나는 얘가 t값이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t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t값이라고. 근데 뭘 구하래? 알파분의 t의 값을 구하래. 그럼 알파분의 3분의 5알파잖아. 약분하면 정답은 3분의 5가 되는 거야. 됐니? 이해됐어요? 자, 이 문제 자체가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풀었던 약간 그 느낌하고 비슷한 거야. 식은 별로 없는데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651번 풀어야 되겠다. 자, 651번 먼저 할게요. 교육청 기출은 이건 모의고사에 나왔던 애들이라서 연장이름 쓰세요. 자, 첫 번째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 x에 마이너스 4 넣었더니 y 값이 0이래. 해를 준 거죠?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한 근이 마이너스 4란 뜻이야. 하나는 모르겠어. 그지? 두 번째 거 얘를 해석을 잘해야 돼. 얘를. 이거 무슨 뜻으로 해석했어? 최대값이. 그럼 얘는 가운데 기준으로 4칸. 제대로 그려야지. x가 몇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그죠? 됐니?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f 마이너스 2인데
어떤 x값을 넣더라도 얘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이 가장 크다는 얘기지. 여기 x에 뭐 들어갔어? 여기가 fx, 여기 fx, 이쪽 fx인데 항상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대잖아. 이 얘기는 얘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f-2가. 이거 x에 뭐 들어갔을 때야? -2 들어갔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한근이 -4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4란 얘기겠지. 그치? 그럼 이쪽으로 두 칸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0이란 얘기겠지. 그죠? 두 칸. 그럼 첫 번째 얘네 둘이서 준 힌트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고 x축과의 두 교점이 이렇게 두 개란 얘기겠지. 그러면 기억은 그냥 맞는 거죠. 한근 찾았잖아. 다시 0. 됐죠? 자, 그 다음은 그럼 어디가 y축인 거야 그럼? 여기가 y축인 거지. 여기가. 이해돼? 이거 뭐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하고 1 사이에 -2하고 1 사이에 최소값이 어떤 애냐? -1은 어디 있어?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잖아. 그럼 -1이면 여기고 1은 여기니까 최소값은 어디 있겠어? f-1이 f1이 최소값이 되겠지. 그죠? 맞니? 네, 최소값은 f1이다. 우리 뭐만 보면 돼? -1부터 1까지 얘만 보면 되는 거였잖아. 얘만 보면. 그럼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럼 F1이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 아껴서 써야지. 됐죠? 니은도 맞는 거. 이 그래프만 나오면 첫 번째 거 해석만 되면 기억과 니은은 공짜야. 여기까지 됐지? 좀 색깔이 마지막 게 문제인데 자, 마지막 거는 뭐냐면 잘 봐. 얘네 둘이 몇 칸 차이야 지금? 두 칸 차이지. 근데 이 p는 막 바뀌는 숫자야. 그랬을 때 이 범위, 두 칸 차이 범위 내에서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 박스를 그려놓은 이유가 여기가 p면 여기가 p 플러스 2 두 칸 차이라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얘가 좀 줄이자. 자,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지. 그럼 이때는 누가 최소야? 여기가 최소지. 그지? 이 최소값이 가장 클 때가 1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 최소값이 가장 클 때가. 그럼 봐봐.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GP야. 최소값을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니까. 근데 얘를 점점 움직일게요. 이렇게 움직여. 그럼 여기가 계속 GP야. 왼쪽하고 만나는 게.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지금 여기만 그리는 거지 현재. 그때도 얘 GP가 아직 최대가 아니야. 그럼 언제 최대가 되냐면 이렇게 되다가 얘가 딱 얘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 같아질 때 있잖아. 이게 같아질 때. 이해돼? 그때는 얘도 최소고 얘도 최소라고 할 수 있지. 같아질 때는. 이 길이가 같을 때는. 그지? 여기가 이해돼? 그리고 그러면 얘가 현재 여기도 최소고 여기도 최소인 거야. 둘이 같으니까. 근데 얘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럼 최소는 누가 돼? 얘가 최소가 돼. 더 내려갔으니까. 그치? 지금 소연이 이해 안 됐지? 다시. 요쪽만 봐, 요쪽만. 자, 이 값이 가장 클 때가 1이래. 가장 클 때가.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였어. 지금 이제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지? 그러면 아직까지는 얘가 최소야. 그리고 더 갔어. 아직까지 얘가 밑에 있으니까 더 최소야. 좀 더 갔어. 근데 가다 보면 얘가 좌우 대칭이니까 이 함수값이 같아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같아질 때가. 그지?
그럼 최소를 여기라고 해도 되고 여기라고 해도 돼. 그럼 최소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보자고. 지금 현재가 같아질 때인데 여기 써놓자. 현재 여기가 같을 때, 이 함수값이 딱 같을 때까지 올라왔어. 최소값이. 됐어? 그때 얘가 다시 이제 왼쪽에서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더 넘어가 볼게. 그럼 최소값이 이제는 어디를 봐야 돼? 더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최소값이지. 그럼 아까 최소값보다 더 밑으로 내려온 거지, 그치? 그러면 최소값의 최대값은 이 빨간색 라인이야, 얘야? 빨간색 라인이지. 최대값이 가장 커야 된다잖아. 그럼 자, 다시 여기서부터 GP가 이제 계속 올라가. 계속 값은 커지고 있어. 얘가 제일 클 때가 1이라고 알려준 거야, 문제에서. 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언제까지 올라갔냐? 얘네가 딱 같을 때까지 올라갔어. 이제 두 개가 대칭형으로 딱 같을 때까지 올라갔어. 그럼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냐라고, 얘가 계속 여기서부터 따라 올라온 거잖아, 그치?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보려고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했더니 문제는 최소값이 여기가 바뀌어버려. 더 내려가 버리잖아. 그럼 최소값이 이거야. 그럼 최소값의 가장 큰 값은 2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최소값은. 이해되니? 이해됐죠? 그럼 잘 봐. 이제 이 간격이 몇 칸이라 그랬어? 이거 몇 칸이라 그랬어? 2칸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때가 여기랑 여기랑 같을 때잖아. 됐니? 근데 여기에 최대값이 몇이라고? 1이라고 했잖아. 최대값은 1이래잖아. 그죠? 됐어? 그럼 x값은 뭐야? 축이 마이너스 2인데 이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x좌표는 몇이겠어 여기?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3,1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얘가. 또는 여기여도 돼. 여기는 몇이야? 여기보다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1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이해됐니? 더 이상 이 최대값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얘가 최소값이니까 같아질 때가 가장 높을 때야. 그러니까 이해됐니? 자, 그럼 식을 써보면 일단 이 fx 식부터 쓸게요. fx는 최고차가 뭐라고 알려준 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두 근은 구할 수 있어. 두 근이 뭐였어? 마이너스 4하고 0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x에 x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쓸 수 있겠고, 얘가 지나가는 점, 뭐 얘든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 3번 이 힌트를 통해서 얘나 얘 지나가는 걸 알았잖아. 그죠? 그럼 얘를 대입하든 얘를 대입하든 얘 대입하자. 아, 마이너스 4니까 여기 플러스 4네. 그죠? 그럼 얘가 더 계산이 더 편할 것 같아. 왜 집어넣으면? 집어넣을게요. 그럼 1은 a 곱하기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그냥 1이네요. 그죠? 이해되니? 그럼 a 값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얘기지? 요거 a 마이너스 3a는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됐어요? 그럼 fx가 완성이 됐지, 그지? 그러면 요럴 때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분의 4 나오냐고 묻는 거야. 그럼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가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3분의 4 맞는 내용이네요. 얘도 맞는 내용. 해석이 좀 어려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듣고 보면 또 그렇게 할만하죠. 또 할만해야 돼. 됐어? 시간이 되나? 안 되네. 자, 오늘 C단계 좀 풀어와라. 네. 할 시간 없냐?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이때는 돼? 연재가 이때. 저는 있어요. 저만 있어요. 은현은
야, 최대한 C단계 그래도 어? 해보려고 해도 있어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